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미나는 딸 다은이를 기다리며 학교 앞에 서 있었다. 남편 민주는 의사로서 해외 의료 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출국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불행의 시작은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처음 문자가 온 건 민준이 집에 있을 때였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미나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습관처럼 화면을 켰다가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너 같은 인간은 천벌받아야 해. 네 남편한테 다 말해줄까? 미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에게 온 건지 알 수 없어서였다. 화면을 멍하게 바라보는 표정에 민준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뭔데 그래? 무슨 문자야? 모르겠어. 그냥 이상한 문자야. 스팸 같은데? 스팸? 어디 한번 보자. 민준이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애매한 욕설도 아니었다. 문장은 짧고 칼날처럼 구체적이었다. 그날 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끝이야.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발신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다. 미나는 전혀 모르는 번호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 며칠은 요즘 이상한 문자 많잖아 라며 넘기려 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몇 주에 걸쳐 계속 반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게 정말 스팸이라고? 내용이 너무 노리고 보내는 것 같은데. 정말 몰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럼 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야? 괜히 사람이 이상해지게. 나도 무섭다고. 나도 모르겠다니까. 미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출국 준비로 예민해진 민주는 차가워져 갔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마저 줄었다.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겨났다. 한편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없는 집 출신 며느리 우리 민준이 아까운 결혼? 이라며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밥 먹을 때마다 명절 때마다 비슷한 뉘앙스로 멸시를 흘렸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 시선마저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민주는 출국 직전까지도 그 문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채였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도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잘 다녀와. 조심하고. 응, 다은이 잘 부탁해. 미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배웅했다. 그의 뒷모습이 게이트 너머로 사라질 때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뭔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영영 고칠 수 없는 균열이 될 줄은 몰랐다. 민준이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나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제 시작이야. 네 인생 끝장나는 거 보고 싶다. 미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발신자 추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무력했다. 일회용 선불 유심이었고 가입자 정보도 엉터리였다. 발신 위치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그저 불안한 나날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떠난 지 2달째 되던 시점에 의료단체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이 현지 의료봉사 중 감염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다은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 분노와 의심으로 변해갔다. 특히 미나를 바라볼 때면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 장례식 이틀째 시어머니가 미나를 조용히 불렀다. 미나야,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빈소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민준이가 떠나기 전에 내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온다고 나한테 전화했었다.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출국하기 전날 밤이야. 네가 자는 줄 알고 밖에서 나한테 울먹이면서 전화했어. 네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계속 이상한 문자가 온다고. 자기가 바보된 기분이라고. 어머니, 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명백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너는 알기나 해? 그걸로 의술을 제대로 했겠니? 결국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그런 사고 난 거야. 내가 우리 민준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전 정말 아무것도... 입 닫아. 다 들켰어. 문자 내용이 뭔지는 다 상상이 간다. 내가 뭘 했는지 누가 보냈겠니?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다. 친척들 앞에서도 미나를 끝없이 흘겨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쵸? 죽은 사람 앞에서라도 반성은 해야 하는데 말이야.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재산이었다. 장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정리회의가 진행됐다. 생명보험, 의료단체 해외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남편 이름으로 된 집과 예금까지 모든 재산의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다은이었다. 법적으로 미나는 그 재산의 관리 권한을 가진 법정 대리인이 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미나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 돈 내가 다 쓸 생각이지? 어머님, 이건 다은이 앞으로 들어가는 다은이가 뭘 안다고? 결국 네가 쥐고 흔드는 돈이잖아. 시어머니의 감정은 슬픔을 넘어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치달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 대한 의심, 돈에 대한 집착이 한데 뒤엉켰다. 그러다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저 애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면?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은이를 돌봐주겠다며 미나의 집을 찾았다. 다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세면대 위에 놓인 작은 칫솔을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아버지가 빗질을 하고 난 뒤 빗에 남아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다. 손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말에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검사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부계 불일치. 역시 이거면 돼.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들고 미나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며 소리쳤다. 문 열어. 지금 당장 문 열어. 문이 열리자마자 결과지를 미나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봐, 이게 뭐냐? 할아버지랑 애가 핏줄이 아니라잖아. 네가 바람핀 거지 뭐야?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입 닥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어. 민준이가 왜 그 문자 때문에 괴로워하다 갔는지 이제 확실해졌다. 내 아들 피도 안 섞인 애랑 너 같은 년이랑 우리 집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당장 손 떼. 복도에 나온 이웃들이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누군가는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속삭였다. 미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친척들, 지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돌렸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도 안 믿겠어? 핏줄도 아닌 애 키우게 우리 아들 속이고 그게 사람이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미나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 다은이가 민준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야기, 심지어 미나의 친정까지 소문이 번졌다. 미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제대로 추스를 틈이 없었다. 억울함을 설명할수록 더 거짓말쟁이가 되는 느낌이었다. 설상가상 학교에서조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너 아빠 다른 사람이라며? 너네 엄마 바람 피웠다면서? 다은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엉엉 울었다. 미나는 딸을 꼭 껴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작은 흥신소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낡은 간판 아래 사설조사 의뢰 상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위에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고 중년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흥신소 소장 강태식이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문자부터 남편의 의심, 해외 의료봉사 사망 소식, 시어머니의 유전자 검사와 그 결과, 그리고 소문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설명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강태식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메모했다. 이야기가 끝난 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힘드셨겠습니다.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네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우선 진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님과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관계, 두 번째는 처음 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세 번째는 정체불명의 문자의 발신자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지금처럼 아무 근거 없이 누명만 쓰고 사시기엔 인생이 너무 깁니다. 강태식은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짚었다. 현재 있는 결과지는 시아버님과 따님이 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민준 씨와 따님이 친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검사는 남편분과 아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유품을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칫솔도, 빗도, 면도기도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배우자분께 유품을 많이 남겨드리는데요. 그 말은 사실 강태식도 처음부터 느끼던 이상함이었다. 며칠 후 강태식은 작은 파우치를 들고 나타났다. 민준 씨가 의료봉사 떠나시기 전에 근무하시던 병원 의국 사물함에 두고 가신 개인 물품입니다. 병원 쪽에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칫솔, 면도기, 빗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미나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다시 울컥했다. 아직도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이걸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칫솔에서 DNA를 추출하고 다은이의 구강 상피세포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미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확인했고 잠이 들었다가도 악몽에 시달리며 깼다. 일주일 뒤 강태식이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다.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준 씨와 따님의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친부 친자 맞습니다. 미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러움, 분노, 안도감, 슬픔이 뒤섞여 흐느낌으로 쏟아졌다. 정말 맞아요? 우리 다은이? 민준 씨의 아이 맞죠? 네, 이건 과학적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럼 첫 검사 결과는 왜 그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미나의 질문에 강태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추가 검사를 하나 더 의뢰했습니다. 시아버님과 민준 씨의 DNA를 비교해봤습니다. 미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결과는 친자관계 불일치입니다. 시아버님은 민준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민준이 평생 아버지라고 믿어온 사람, 시아버지, 그 사람과 민준 사이에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퍼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처음에 하신 검사에서 시아버님과 다은이 관계가 불일치로 나온 겁니다. 남편분은 분명 다은이의 친부인데 남편분 자신이 이미 시아버님의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따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태식은 책상 위에 또 다른 자료 묶음을 올려놓았다. 한편으로 그는 문자 발신자도 추적하고 있었다. 여러 번 맡긴 번호, 선불 유심, 대포폰. 그러나 사용 패턴, 발신 시간대, 기지국 위치를 하나씩 대조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대부분의 문자는 시어머니 집 근처 기지국에서 발신되었고 몇몇은 시어머니가 자주 이용하는 시장, 종합병원 근처 기지국에서 반복적으로 찍혔다. 강태식은 편의점 CCTV까지 확인했다. 특정 날짜 시간대에 선불 유심을 구매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휴대폰은 늘 자신의 것이었고 유심만 갈아 끼운 것에 불과했다. 문자를 보낸 사람, 시어머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인 미나 씨를 겨냥해서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미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어머님이 절 이혼시키려고? 네,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가 당신의 바람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계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3자를 가장해서 민준 씨가 의심하도록 유도한 거죠. 발신번호를 계속 바꾸면서요. 민준 씨가 출국 직전에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이 문자들을 상의했다는 사실도 통화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미나는 소파 끝을 꽉 움켜쥐었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눈빛이 떠올랐다. 없는 집안 며느리, 우리 집 수준에 못 미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그런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민준 씨 유품을 전부 가져가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남편분의 DNA로 검사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요. 처음부터 시아버님과 손녀만 검사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불일치를 가져오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강태식은 차분히 정리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시어머님은 과거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민준 씨를 가지셨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오셨습니다. 이 평소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혼시키고 싶어 선불 유심을 이용해 협박 문자를 보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3.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준 씨가 사망하자 유산이 다은 양과 미나 씨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본인의 과거를 숨기면서도 며느리를 쫓아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시아버님과 손녀만을 검사해 불일치 결과를 들이밀었고 그걸로 미나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미나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모든 재앙의 시작은 시어머니였다.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외도 그리고 그 죄책감을 직면하기 싫어버린 조작과 거짓이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미나는 고민 끝에 이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께 알리기로 했다. 며칠 후 미나는
강태식이 정리한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시아버지는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외출한 상태였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했다. 협박 문자의 정체, 유전자 검사 결과, 민준과 다은의 친자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의 과거와 조작된 검사.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류를 읽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구먼. 아버님, 나는 몰랐네 하나도. 바보같이.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나는 민준이를 내 아들로 키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네. 다은이도 내 손녀다. 피가 어떻든 그 애는 민준이 딸이니까.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 때문에 며느라가 왜 미안해하나. 잘못한 건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한 사람이 잘못이지. 며칠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러나 강태식이 모아놓은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과거의 외도, 며느리를 겨냥해 보낸 문자들, 의도적인 유전자 검사 선택까지 결국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무서웠어. 내가 한 짓 들통날까 봐. 그래서 네 잘못으로 돌리고 싶었어.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남은 뒤였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친척들에게 퍼졌던 소문은 흥신소에서 작성한 객관적인 보고서와 재검사 결과로 차례차례 정정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미나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한 번 찍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미나는 결국 다은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크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의심과 혐오가 맴돌지 않는 공간이었다. 시아버지는 가끔씩 손녀를 보러 찾아왔다. 혈연으로는 엮이지 않았어도 다은이는 여전히 그의 민준이 손녀였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달려가 안기면 시아버지는 늘 같은 말로 맞았다. 그래 우리 다은이 잘 지냈어? 그 모습을 보며 미나는 겨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조사가 모두 끝난 어느 날 미나는 마지막으로 강태식의 흥신소를 찾았다. 사건 정산과 인사를 위해서였다. 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었으면 평생 그런 누명 쓰고 살 뻔했어요. 억울한 일은 가능한 한 줄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진실이 항상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는 채 사는 것보다는 낫죠. 맞아요. 아프긴 해도 그래도 알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서는 미나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흐릿하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 민준을 떠올렸다. 마지막 몇 달간의 싸늘했던 공기, 서로를 의심하던 눈빛, 차가운 작별 인사. 너무 늦게야 그 오해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슴 아팠지만 이전에는 속삭일 수 있었다. 여보, 이제 알아요. 당신도 나도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학교 앞에 도착하니 다은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나오고 있었다. 예전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다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이랑도 잘 놀았어. 소문이 바로잡히면서 아이들을 통해 전달되던 잔인한 말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미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응, 다은아.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석양이 모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감쌌다. 길고도 지독했던 오해와 거짓의 시간은 끝났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온갖 불행이 쏟아져 나왔지만 마지막에 남은 한 가지 진실을 붙잡고 미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